가족적인 분위기,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막장 집안과 거리가 멀어요. 두 분 모두 좋으시고 배려해 주시는 편이시지요. 결혼 5년 된 시누이와 신랑은 둘째입니다. 시댁은 자식 내외에 관심이 많으신 편이에요. 서울에 거주하시고요. 한편 친정은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부모님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첫째인 저와 미혼인 남동생이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효자라 부모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하기 싫어서 지금 온 힘을 다해 잘한다고 했었어요. 물론 처가댁에도 잘합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신랑만큼 부모님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이건 시댁뿐 아니라 우리 집 모두 포함해서요. 저와 신랑이 최우선적이지요. 현재 저희는 결혼한 지 만 1년 되었으며 그간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시댁과 30km 거리에 거주하고 월 1회 만남, 주 1회 전화드려요. 시아버지가 우리 부부에게 매주 수요일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시아버지가 수요일마다 회사 출장으로 집을 비우시는데 어머니 혼자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저녁쯤 전화해주길 바라시더라고요. 주 1회 전화가 수요일로 대체된 것이 아니고 주 2회 전화가 되어버렸죠. 참고로 시어머니 이제 환갑 지나셨고 정정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했어요. 왜 연락을 강요하시는 거지? 강요하니까 거부감 생기고 하기 싫어진다. 진짜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러시면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전화 한 통 드린다고 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연락 강요야. 그건 오해야. 혼자 계시기 적적하니 말동무 해드리라는 의미이신 거지. 그리고 신랑과 저는 동갑입니다. 연애 때부터 서로의 이름을 불렀었죠.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난 시점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한테 이름 부르는 게 듣기 싫으셨다고 고쳐줬으면 한다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한테 이름 부르고 남편도 저한테 이름 부릅니다. 남편의 누나도 저한테 이름 부르며 자기 신우한테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걸까요? 시부모님께서 호칭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당신들도 저를 호칭으로 불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신랑이 저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친정에서는 신랑이 이름 부르니까 처음엔 좀 놀랐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 신랑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십니다. 제 입장에선 신랑 방어를 최대한 해주고 부모님 오해를 풀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꼭 이 말을 덧붙이십니다. 혹시 너도 저렇게 시댁 가서 행동하는 건 아니지? 행동 항상 신경 써?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름 부르는 게 듣기 싫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분들이니까요.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적어도 그러면 신랑 불러서 너희 같이 고쳐라 던지 너는 처가댁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마 라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직접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바꿔 생각하면 신랑도 내 이름 부르는데 우리 부모님도 듣기 싫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 부분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도 남편은 부모님께서 이해가 안 되긴 하나 어려운 거 아니니 별 생각 없었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시댁 가는 게 스트레스다 하니까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더군요. 얘기해보니 응응이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지칭은 괜찮은데 응응아 밥 먹어 라는 부르는 말에는 기분이 좀 상하셨다고 부를 때만 고쳐달라고 한다고 하셨다네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사건인데 시어머니 댁이랑 시누이 건조기가 밀레 10kg짜리이고 저희 집 건조기가 LG 16kg짜리인데 결혼 막 했을 때 건조기 얘기가 우연히 나오게 되었어요. 킬로수 이야기하며 우리 집 건 이불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원래 크린토피아 가서 이불을 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저희 집 건조기 크니까 이불 털 때 말씀하세요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족 식사한다고 도심에서 신우 가족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신우네는 아기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과 신우 집에 각각 줄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신우네는 아기가 잘 먹는 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죽을 주시는 건가 했더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 겨울 이불을 들고 오셔서
털어달라고 하시더군요. 미리 말한 거 없이 그날 갑자기 저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한마디 더 얹으셨어요. 응응아, 너도 겨울입을 털 거 있으면 얘네한테 맡겨. 정말 기가 막혔죠. 그래서 신랑한테 말했어요. 나 아까 좀 어이없었어. 솔직히 이건 선 넘은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그랬으면 난 그 자리에서 엄마 건조기 맡겨놨어? 한 소리 했을 거야. 형님한테는 죽 챙겨주시면서 우리한테는 뜬금없이 이불 안겨주시고 너무 경우 없으신 거 아니야? 그래, 좀 황당하긴 했어. 근데 해주는 게 어렵지 않진 않잖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가 한 말이고 또 어려운 일은 아니니 해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안 구하고 차이는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 외에 시부모님은 자식들이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꾸려나간 이후 심심해하십니다. 실제로 남편한테 심심하다고 뭐하냐고 전화하셔서 놀러 오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동네 근처로 놀러 오셨다가 밥이나 먹을래? 하십니다. 여름휴가 같이 가자고 남의 큰 펜션 예약 잡아놓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반면 저희 엄마 아빠도 두 분이서 사시는데 둘이 놀러 다니시고 아니면 각자 볼일 보러 나가십니다. 당신들이 심심한 걸 자식들한테 내색 안 하시는 편이세요. 분위기가 이렇게 상반되다 보니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시아버지의 꿈이 나중에 주택 지어서 1층엔 당신들, 2층엔 자식 부부가 함께 사는 거라고 하시는데 전 싫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같이 살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난 힘들다고 대답했더니 엄청나게 서운해 하더군요.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살자고 했어도 자기는 기꺼이 같이 살았을 거라고 하네요. 진짜 그런 성격이긴 합니다. 시댁은 딸 시집을 보내봤으니 시부모가 하는 행동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 안 주시려 노력하시는 거는 알 것 같고 그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부모님의 행동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내 잘못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예민한 편이긴 하나 위 사건들은 내가 유별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시부모님은 부모된 입장에서 이거저거 요구하실 순 있다. 솔직히 아들이랑 같이 휴가 가고 싶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시댁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 하지 않느냐. 난 이해만 받아도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말했네요. 남편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관점에서는 큰 것도 아닌 일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진심으로 공감해주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나만큼 예민한 사람 살면서 처음 만나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특히 기혼남으로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로의 성향이 정반대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부모님, 남편, 저를 향한 이유 없는 비난은 자제해주세요. 성향이 다른 탓이지 시부모님과 남편은 좋은 분들이고 저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시댁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고치겠습니다. 댓글. 남편이 자기 가족, 자기 부모일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충분히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 상황이면 기꺼이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얘기한 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고 예상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본인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배우자가 당연하게 받아줄 것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고쳐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로남불은 답도 없어요. 남편이 기본적으로 글쓴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답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내로남불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도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결혼하면 정신적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정신적 독립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가 불화의 시작이기 때문이지요. 댓글 2. 나는 미혼이지만 언니 예민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건 그럴 수 있는데 시댁 차이 확 느껴져요. 딸에게는 손잡고 며느리에게는 빨래이불을 준 것부터 기분 나쁘네요. 언니 말대로 당일 그냥 준 것부터가. 언니가 화난 포인트가 이해가요. 호칭은 주의하거나 어른들 꼰대다 하고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서도 이런 거 보면 결혼하기 싫어지네요. 두 번째 사연.
남친을 자기 남친처럼 여기는 남친 여동생. 너무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저 남자친구의 여동생 때문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저는 34살이고 남자친구는 31살입니다. 5년 만났고요. 작년부터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곤 했습니다. 좀 무뚝뚝하긴 해도 오래 만날 만큼 좋은 남자여서 내심 올해엔 결혼해야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원래 남자친구 혼자만 서울에서 자취하다가 여동생이 취직을 준비한다고 작년에 서울로 오게 되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취직을 한 것도 아닌데 서울로 오겠다는 여동생이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제 여동생이랑 동갑이기도 하니 잘 챙겨줘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 자기는 꼭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자기 친구 중에는 오빠가 자기 남자친구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워낙 애교도 많고 싹싹한 친구라 오빠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유전자 몰빵인지 엄청나게 스마트하고 훤칠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잘생긴 오빠 자랑인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원래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저는 여동생이랑 살고 있어서 남자친구 집에서 종종 데이트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첫 만남에서 여동생에게 이제 너랑 같이 살아서 여자친구랑 집에서 놀기 눈치 보이겠네 라고 하니까 자기는 집에 손님 오는 걸 너무 좋아한다며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자주 놀러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아는 사람은 오빠랑 언니밖에 없는데 2사람 없으면 자기는 누구랑 노느냐며 걱정 말고 집에 자주 오라고 했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집에 가긴 좀 그랬는데 막상 동생 집에 혼자 있는 거 아는데 둘이서만 노는 것도 은근히 신경이 쓰여서 처음엔 몇 번 불러서 같이 놀았습니다. 영화도 셋이서 보고 맛집도 다니고 하면서요. 계속 언니 너무 아주 좋다 하고 하길래 저도 여동생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자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오빠 옆에 앉는 겁니다. 제 남자친구와 여동생이 같이 앉고 저는 맞은편에 앉게 되니 뭔가 이상했지만 나랑 앉기는 불편할 수도 있다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집에 몇 번 놀러 가면서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텃세인가 싶었습니다. 나한테는 꼭 놀러 오라고 했으면서 제 남자친구한테는 저 가고 나면 정말 피곤하다. 손님이네 손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여동생이 신경 많이 쓴다며 저한테 여동생 좀 챙기라고 말하며 전해주더라고요. 저 가면 장도 다 봐가고 음식 해먹으면 설거지도 다 하고 분리수거까지 들고 나옵니다. 배달시키게 되면 제가 돈 다 내고요. 꼭 물어보고 먹고 싶다는 거 사가곤 합니다. 물론 가기 전엔 당연히 연락도 하고요. 그래도 내 집 오면 손님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겠다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이제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주말에 둘이서 나가서 놀고 했는데 여동생한테 카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주말에 놀러와요 하면서요. 혼자 있는 게 영 신경 쓰여서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주말에 잠깐이라도 집에 들러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하며 들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제 오해인지 아닌지 제가 과장하는 것인지 봐주세요. 제가 도착했는데 빨래를 널고 있길래 제가 도와준다고 했더니 남한테 자기 식구 빨래 맡기는 거 싫어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냥 손님이니까 쉬세요가 아니고 딱 잘라 남이라고 하더군요. 좀 무안했지만 예민하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 눈치 보며 앉았습니다. 여동생이 남친 아침밥이며 저녁을 다 챙겨줍니다. 출근하는 오빠한테 새벽에 일어나 밥을 챙겨주고 운동할 때 먹으라고 닭가슴살 삶아서 챙겨주고 저녁 장보기를 하며 오빠 밥을 차려줍니다. 제가 밥 차리는 것도 일인데 진짜 너무 대단하다. 덕분에 남자친구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고마워 했더니 그게 왜 언니가 고맙냐며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뭔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진 느낌이 드는 건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제가 남자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단추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자기야 단추 떨어졌네? 내가 달아줄게. 이리 줘봐 하고 바늘실 가져오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가지러 간 사이에 여동생이 제 손에서 정말 빼앗듯이 셔츠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이런 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더니 오빠한테 오빠는 이런 게 떨어졌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잘 전달하기는 힘든데
마치 우리 오빠 거에 손대지 마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엄청나게 무안했습니다. 종종 오빠는 가족 중에 나한테만 좀 다르게 대한다. 우리 오빠는 내 일이라면 두 발 벗고 온다. 내 남자친구 간섭하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도 늘 저한테 합니다. 제가 그런 오빠 있어서 너무 든든하겠다 라고 답해주고 나면 묘하게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이게 정말 느낌이 쎄한데 정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취업하겠다고 올라온 여동생이 취업은 안 하고 오빠 내조에 정신없습니다. 데이트도 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막상 오빠한테는 내가 오면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거들라 치면 자기 오빠의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삼시 밥 해주고 빨래 챙겨두고 심지어 세탁소 심부름에 장보기, 공과금 내기 같은 걸 다 해주는 여동생이 생겼으니 싫어할 이유도 없으며 심지어 동생 취직할 때까지는 같이 살아야겠다며 합니다. 물론 여동생은 취직 준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진짜 하나도 안 합니다. 제일 심각한 건 저한테 계속 여동생이 은근한 견제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은 같이 저녁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언니는 그냥 두셔도 된다고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시키더라고요. 뭔가 부엌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데 꼭 신혼부부 같죠? 이랬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뭘까요? 제가 괜히 오버하는 건가요? 제 친구들은 이제 네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도 없어졌을 거라고 합니다. 뭐 여자가 살림해주는 사람도 아니지만 남자들이 사실 혼자 살기 외로워지고 챙겨주는 사람이 고플 때 결혼 결심하는 것도 있는데 저렇게 여동생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데 결혼 생각 안 날 거라고 합니다. 따지고 들기에는 모호하게 느낌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넘기기엔 매번 묘하게 기분이 상해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동생 진심이 뭘까요? 추가. 저는 자매라서 보통 남매들은 이런가 싶다가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댓글에 막 더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편드는 건 아니고 남자친구는 별 생각이 없고 저런 말은 여동생만 합니다. 5년 사귀면서 여동생 올라오기 전엔 여동생 이야기는 거의 한 적도 없어요. 여동생이 오빠 챙겨주는 걸 무척 좋아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제 남자친구는 누가 되었든 챙겨주는 사람 있으니 남 편해 정도입니다. 둘이서 만나 놀 때도 여동생 밥 먹었는지 챙기는 건 접니다. 제가 진짜 멍청하네요. 내 여동생도 집에 혼자 있는데 뭔가 제가 나이도 많고 하니 배려심 있어야 한다 생각했어요. 여동생도 서울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워낙 오빠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잘해줘야지 했는데 제가 곰같이 군 거군요. 여동생이 절 싫어해서 그런 거라면 소름 끼치네요. 제 앞에서는 맨날 언니 너무 좋아요. 언니 같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래요. 남자친구한테는 저 때문에 힘들다. 오빠 여자친구니까 내가 챙기는 거지. 뭐 이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앞에서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미묘하게 텃세 부리는 것도 그냥 내 기분 탓인가 했는데 댓글들 보니 저렇게 챙김받는 남자는 결혼하면 피곤하다 한 글과 아마 착한 여동생 편 들 거다 해주신 말씀이 엄청나게 박히네요. 후기. 글 쓴 이후로 2달이 지났네요. 남친 여동생은 점점 더 저에게 묘한 신경전을 펼쳤어요. 아니면 점점 제가 예민해져서일까요? 셋이서 걷고 있으면 중간에 쏙 들어와서 남친이랑 제 사이에서 걷는 모습이라든지 주말에 밖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아프다면서 데이트를 중단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건 보통이 아니더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좀 의도적인 행동들을 해봤네요. 남친 집에 가서 남친 여동생이 부엌에 있을 때 저희 둘이 딱 붙어 있으면서 TV 보거나 셀카 찍거나 남친이 재밌어 할 만한 이슈들로 관심 끌면서 저희끼리 깨를 볶았죠. 그랬더니 엄청 기분 상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남친한테도 여동생하고 셋이 데이트하는 기분 싫어서 안 만난다고 선 그었고 아예 밖에서 만나요. 남친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니 제가 그걸 보여주니 조심하겠다 하더라고요. 얼굴 안 보고 아예 안 만나니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네요. 눈치로는 여동생이 자기도 주말에 데려나가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차라리 둘이 만나라 난 빠지겠다 하니 남친도 알겠다며 포기하더라고요. 아까 남친 여동생한테 문자 와서 언니 잘 지내세요? 하길래 그냥 안 엮이는 게 창작인 것 같아서 답장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 글 쓴 게 생각나서 이렇게 후기 적어보네요. 감사드립니다. 댓글. 어떤 여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여자친구가 뭘 한 건 아닌데 정말 얄밉더라고. 신우이짓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우이짓이 나온다고. 새언니 될 사람이 얄미워 죽겠대요. 자기 오빠 뺏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느낌인 듯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